176석 거대 여당의 속도전에 부동산 관련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들도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먼저 부동산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입니다.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 폭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이래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습니다. 기존 절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습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어 시장 교란 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이고 국정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거의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시행해야 할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것도 밀어붙이고 있고요. 8월 17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이게 또 정급하다면 8월 4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하듯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이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네.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네. 그냥 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거든요, 이 시장이. 예.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예. 아니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정치만 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질문은 여당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죠? 네. 그 난동 수준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만 했을까요? 야당으로선. 글쎄요, 난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그 자유한국당에 했던 그런 물리적 저지나 물리적 강행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다 의결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도 난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 적절치 않다. 서두른 건 맞으시죠? 네, 그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임대 시장 가격까지 흔들리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서 빨리 시장에 어떤 신호를, 그러니까 집값 안정과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에 대한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야겠다 이런 의지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해야 되고요. 특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여전히 일부 시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하다 통과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자, 조 의원님. 예. 너무너무 급했다 이 얘기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진화 작업을 22번을 했는데 작은 불을 큰 불로 끌려고 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대책 내놓을 때마다 불은 더 커져요. 예. 옛날에 시골에 저희 동네 그 마을에 산불 났을 때 불 끌 때 보면은 불 끈다고 하는 게 불씨를 더 키워가지고 더 사방으로 불이 번지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금융 제한 같은 거 DTI, LTV 이런 거 하고 또 전세 대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개발 제한하게 하고 또 거래 허가 또 도입하고 그리고 또 투기 구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 이런 거 계속 확대했는데도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부동산 차익이 더 커져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는 그걸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해서 이제 이 법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천천히 이렇게 안정적인 가운데서 조금씩 미세 조정이 가능한 건데 벌통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잠깐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30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1명으로 92.1%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821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12명이며 어제 사망자는 안타깝게 1명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301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이던 이용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 유한 DNC와 관련하여 직원 1명이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캠핑 모임과 관련하여 함께 캠핑을 한 김포 거주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7월 31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10명이 확인되었으며 총 내국인은 15명, 외국인은 7명입니다. 이들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4명, 멕시코 1명, 벨라루스 1명, 프랑스 1명,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10명, 필리핀 2명,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6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프로축구도 관중 10%에 대한 입장을 재개함에 따라 프로스포츠 관람 관련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 조 의원님 다시.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수요 억제 또 거래 억제 정책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고 폭등하니까 그걸 또 환수하려고 또 그 세금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세금 폭탄을 때리는 이 법을 이제 그 제도를 또 대책을 도입하니까 전월세가 또 폭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책을 이제 군사작전 하든지 강행한 건데 얼마나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됐는가 하면은 민주당 스스로, 정부 여당 스스로 하루 이틀이 급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을 벌써 그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더 강한 수를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더 악화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접근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시장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 부담만 더 크게 만들고 특히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의 부담만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통합당은 결국 공급 수요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원적으로. 그건 모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지금 당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사태가 급박한데. 그게 그 효과가 있으면은 뭐 임시 미봉책이라도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22번째 대책이 계속 이런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걸 알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공급 그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해도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꼭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장기적 플랜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기적 플랜이 정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왔을 때는 공급 위주로 하면서 일종의 부동산 파일을 더 키웠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그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됐을 때는 수요억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꾸 공급 얘기하는데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공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이 80년대, 90년대에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공급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도권의 공급이라는 건 대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즉 공급을 하는 순간 멸실, 그러니까 주택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존의 삶의 주택이. 즉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해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을 기존의 민간 분양 방식으로 계속 놔둬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하되 공급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그 국민들에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부터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 매매 시장을 2차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거고 실소유자 그다음에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 정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이 불로소득, 특히 강남을 비롯해서 몇몇 이 불로소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종부세는 물론이고 실제로 그 보유세까지 검토해가면서 좀 더 강력하게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장기 거주자 그리고 실제 신혼부부나 또 젊은 세대 40세 이후의 첫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다소 완화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조 의원님. 예. 얘기는 다른 거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어도 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가져오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의견 없죠. 예. 그건 뭐 정권, 여야 할 것 없고 일반 예. 국민들도 다 그런 것이고 예. 문제는 그 불로소득을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계속 키워오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문재인 정권 정말 싫어하는 제 지인이 예. 3년 만에 20억 딱 하고 빠졌습니다. 예. 양도세 20억 내고 예. 그리고 20억 차익 챙기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불로소득 키워가지고 예. 제일 컸던 데가 결국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고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범 답안 그대로 따라가지고 공급 위주 정책으로 해가지고 뉴타운이라든가 보금자리 정책이라든가 주택이라 이런 걸 그 확대해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13%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 그 당시 10억 하던 그 주택이 7억으로 떨어져가지고 예. 입이 쑥 나온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예. 있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박근혜 정부 때도 20몇 %밖에 안 올랐고 예. 그걸 거꾸로 한 공급은 안 하고 막아놓고 수요 억제, 거래 억제, 그리고 그 세금 폭탄 제도로 접근한 노무현 정부 때 90몇 %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50몇 % 예. 오른 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바로 잡고 예. 모범 답안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서 아니 3년 동안의 정책을 22번 내놨다고 하면은 이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예. 걸 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과하고 이 부분에는 제가 아껴두고 바로 예. 답변해 보시죠. 예. 우선은 집값의 흐름이 경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됐다는 것은 사실은 2008년도 소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그 당시에 하향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OECD나 IMF에서 경제 보고서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가 미국 같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LTV하고 DTI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택의 버블이 안 생기게 만들었다는 이전 정책이 그게 노무현 정부 2005년 6년 당시 했던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거품을 안 키웠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니까 제일 먼저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게 캘리포니아의 와인 농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집값이 뉴욕 등 대도시 집값이 되게 폭등을 했고요. 양적 완화가 실제로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2015년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경환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광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홍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면요. 제가 이제 여러 어떤 여야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여당 의원님들 뵐 때 하나 느끼는 거는 물론 외부적 요인이 있겠죠. 근데 너무 외부적 요인을 자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예. 분명히 폭등에 있고 그거는 이 모든 외부적 요인까지 통제해야 되는 것은 정책을 알겠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건 정부 여당 아닌가. 근데 외부적 요인을 자꾸 그 강조하시는 것 부분은 같아요. 아니죠. 제가 이제 상황을 예. 설명한다는 예, 거고요. 제가 그 모두에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 예, 분명히 예. 얘기합니다. 장기적 플랜이 없었고 예. 그때 대증요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증요법이란 건 인정하시는 저는 거군요. 인정합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국토부를 비롯해서 지금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대처법에 대해서는 저는 예. 매우 비판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조혜진 의원님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부동산 안정의 주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세금은 보조적 수단이 돼야 되지 세금이 주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정책 의지의 문제인데 제가 얘기한 거는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시했는데 아무도 어느 정권도 어느 경제 관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주택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싱가포르 같은 나라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그 임대시장에서의 비율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스톡홀름 같은 데가.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민간 분양. 예를 들면 강남의 그 초고층 예를 들면 이 용적률 높여서 강남에 분양을 한다 한들 그게 서민주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강남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되고요. 예. 서울에서 평균 5억에서 5억 내외에 조금 더 그 중저가의 집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규모의 그 공공 임대 그 공공 예. 장기 임대 그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 의원님 다시 좀. 근데 예. 정부 정책이 모순이 있는 게요. 예.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했던 게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 예. 정책 그리고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넘쳐나는 현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부동산으로 가기 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정 부분 진단 자체는 맞습니다. 예. 근데 행동은 정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돈을 엄청 퍼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 3년 동안에 국가 재정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이번에도 초수퍼 코로나 울트라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아주 단면적으로 핀셋으로 딱 대처하면 될 정도의 재정만 필요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라는 그 명분으로 예산을 엄청 늘렸지 않습니까? 외국은 더 하지 슈퍼 않습니까? 울트라 어쨌든 간에 슈퍼 예. 울트라 해가지고 이번에도 512조 예. 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번 3차 추경까지 했고 예. 합해서 이 올해 안에 반년도에 추경을 50조 가까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그보다 더 정액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을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부동산이 이 난리라고 그러면서 돈은 엄청 또 정부가 야당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그냥 퍼붓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 돈이 기업에 안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왜 안 흘러갑니까? 기업이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고 투자 못 하는 거는 규제를 꽁꽁 묶어두기 때문 아닙니까? 예. 기업 관계자들 대한상의 회장들하고 경총 회장도 기업 관계자를 만나보면 웁니다 울어. 죽겠다 그럽니다. 숨이 막혔다 그럽니다. 사업 좀 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은데 예. 돈을 투자할 때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규제를 꽁꽁 묶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홍 의원님도 조세로만 안 된 보조수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거꾸로 조 의원님 야당 쪽에 오는 건 조세수단이라도 불로소득이 너무 많으면 조세수단을 써서라도 환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근데 환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예. 환수 되는 세금 많이 걷겠죠. 예. 세금 걷는 만큼 밑에 세입자들이나 서민들한테 다 전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 위한다는 부자들 때려잡고 서민 위한다는 예. 정책,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정책도 그렇고 딴 정책들도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부자 정세다. 부자들한테 돈 걷는 거다. 임대주택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안하신. 나머지 다 마찬가지니까. 예. 아니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에 예. 맞는 중산층이 꿈꾸는 좋은 집. 그리고 예. 서민들이 꿈꾸는 좋은 집. 그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주택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기본주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복지 정책이고, 예. 그냥 다른 건가요? 예, 자기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그러지만은 예. 자기 소유권 등재가 안 되죠. 그냥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무상이 아니라 임대로 쓸 수 있다는 영구 예. 임대주택 예.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임대주택은 찬성한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예.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고 예. 충분 조건은 서민들이 갖고 있는 중산층이 갖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그게 맞는 좋은 집을 많이 공급을 공급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기본 주택은 아주 그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라는 거죠. 예. 예. 지금 얘기한 거는 저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 예. 오늘 아마 이낙연 우리 예. 당의 이제 전 총리께서도 평생주택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평생주택 한 100만 호 얘기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한 예. 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택의 개념이 소유주택 개념이 아니라 거주주택 개념을 가면서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양질의 그 임대주택을 평생토록 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거고요. 아까 조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양적 완화라는 게 그리고 시장의 그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다음에 실업이 높아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방을 해서 2, 4분기 다른 나라 다 10% 이하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3% 정도로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였을 경우에는 다른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 자산가들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입법을 못했지만 법인이 기업을 부동산을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세금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거 못 갖게 해야 됩니다. 예. 법인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못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건데 이번에도 저희가 채 못 다룬 게
실제로 그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의 거품을 만드는 핵심은 건설 회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례도 그렇고 이 건설 회사 특히 일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선분양 제도가 아닌 후분양 제도의 전환도 저희들이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어떤 뭐 여기선 공감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예, 예. 그 후분양 제도 저도 예. 예. 처음부터 선분양 제도라는 게 뭐 산업 예.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좀 비정상적이라고 이게 생각했습니다. 집값 폭등의 예.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선분양 제도, 건설회사의 선분양 제도가 예. 큰 그럼 영향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예. 건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후분양 제도나 임대주택 공급이나 예.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급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국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좀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걸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왜 논의 자체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논의 자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논의 자체 봉쇄당했습니다. 봉쇄당해. 제가 기재위에서 마지막에 그저께 28일 날인가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퇴장하고 난 예.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에 남아서 우리 예. 의원님들한테 이양 의원님들한테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 회의하자, 소위 열어가지고 예, 심사하자. 예. 그래 해도 7월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 가능하다. 예. 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예. 7월 임시국회에 처리 안 되도록 막거나 지연시킬 의도는 나는 없다고 본다. 아, 예. 그런데 내용을 법안을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법안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건 없는지, 예. 부작용은 없는지, 더 좋은 안은 없는지, 또 야당의 의견도 또 넣어가지고 이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안 소위 자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 우리 의원들 앞에 올려놓은 예. 위원장께서 배포하신 그 안건에 예. 첫 번째 보면 1안건 간사 선임, 예. 제2안건 소위 구성, 네. 세 번째 안건 법안 상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간사 선임하고 두 번째 소위 구성할 때 그냥 씩 넘겨버렸습니다. 소위 구성하면은 거기다 법안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심사 안 할 생각이니까 예. 그냥 청와대나 정부에서 넘어온 거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오늘 내일 중으로 통과시키라 이 지침 예. 때문에 저는 그래 했다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하자 통과시켜 줄 테니까 예. 처리하게 해줄 테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충분히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 저는 예.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이 법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데 내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내용이었고 예. 결국은 우리 당이 보기에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지연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연적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저는 조혜진 의원님께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법안이나 정책이 늘 국회에서 한 번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입법할 수 있고 제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야당이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말 좋은 제안, 아까 저하고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기 말입니다.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완 입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소위 구성부터 해줘야 됩니다. 예. 저도 사실 근데 소위 구성은 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 같이 논의했으면 잘 좋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국회가 법안 심사 안 하는 예. 국회가 국회에 있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 안 국민 하고- 입장에선 답답한 일 안 하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예. 부분인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예. 좀 대안을 갖고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도 되겠죠? 예. 자, 예. 더 체미한 부분이요. 권력기관 개혁이요. 예. 그거 하실 말씀 많죠? 야당 예.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은 결국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대공 방첩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예.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되면은 검찰이 개혁해야 될 부분을 손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검찰 힘 빼기, 검찰 무력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의 기본은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 눈치 안 보고 수사하는 독립적인 중립적인 검찰 권력 확립하는 것.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 너무 괴롭히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예. 영장, 구속영장, 또 비사실 유포, 또 뭐 별건 수사 이런 그리고 또 사건 가지고 딜하는 거 이런 거 싸그리 그냥 정리하는 게 개혁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이 임기 후반기에 정권 권력형 비리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딱 틀어막는 데 이제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국정원의 핵심 우리의 주적이 잠재적인 적들도 있지만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지키는 게 핵심인데 국정원 역할이 그게 이제 대공이고 방첩인데 이 기능을 갖다가 지금 국정원에서 뺀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도 문제고 만약에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의 그런 방첩 정보 전문가들
또 대공수사 전문가들 인력 전체를 통째로 예. 별도로 거기서 국정원에서 빼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기존 경찰에다가 권한만 넘겨주면 이거는 사실상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조 의원님 그렇게 많은 어떤 문제점을 야당이 느끼시면요. 이번에 예. 적극 참여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예, 소위 열어가지고 예, 예. 그 법안이 이제 넘어오면은 거기서 우리 의견을 제시할 건데 제가 나중에 우려스러운- 지켜보십시오. 예, 예. 우리 의견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아, 아마 예. 안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아마 또 통과시킬 겁니다. 아, 그게 예. 그게 문제입니다. 논의엔 적극 참여하시는 당연하죠. 예. 문제점 논의 들으셨나요? 오시면 좋은 건 당연히 받겠습니다. 제가 다 혼자 뭐 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얘기가 되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예. 했냐면 국정원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해봤어요. 예. 법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전신이었죠. 그 당시에 그냥 반대만 하다 보니까 예. 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는 게 예. 국민적 요구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법안 논의 자체를 안 했던 왜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그때 한번 바로 설명 한번 하나씩 좀. 저는 20대 국회에 앉아서 밖에서 지켜봤는데 예.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고 예. 야당으로서 주어진 기능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그냥 전략 없이 대책 예. 없이 장외에 나와가지고 예. 힘 다 빼고 예. 성과는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국회 운영의 여러 가지 에라들이 예. 결국은 제 정권이 이렇게 3년 동안에 많은 실정을 저지르고 예.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우리 가득 찼는데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심판받았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만은 우리가 대성을 해야 될 선거에서 예. 우리가 패배하고 민주당이 대성을 한 그 예. 이면에 20대 국회에 우리 당이 아. 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제 그 국회 운영을 좀 못했다는 그런 측면. 여당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보려고조차 안 하니까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맞죠? 20대 국회에는 절반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아,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는 예.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우선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정치 개입하지 말고 안보 능력은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게 대공수사권 문제인데 대공수사권이 사실은 좀 악용이 된 면이 있었죠. 과거에 뭐 전두환 정권 그 경찰에 시절만 해도. 맡기기엔 너무 큰 일이다 이 주장 방금 아니, 저는 비판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 정보 수집을 하고 그 정보 수집된 것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침 이 수사를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공수사를. 다만 수집된 정보를 대공수사와 관련된 거를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되면 예. 수사기관이 그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조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네.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경찰 비대화 많이 우려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짧게. 저희들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 검찰과 경찰 모두 예.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 독립성을 유지하는 근데 방안이 비판하는 분들은 경찰만 뚱뚱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판은 저도 좀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그 권력 분산,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네. 의원님도. 예.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에는. 예. 경찰이 검찰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힘 빼고 권력형 수사 막고 예. 또 국정원 힘 빼는 그게 급급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찰 인력, 조직, 기능 다 좀 시간을 두고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서 넘기면은 그거는 뭐 고려할 수 있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예. 경찰은 준비 안 돼 있고 검찰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조 의원님 검찰-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시키신 대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형들이도 잘 수사하라고 해서 예. 열심히 수사했더니 딱 그냥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아예 힘 빼기 이렇게 제가 보기엔 나가는 그렇지 않은 게요. 제가 그 행안위 오래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서로 그 견제와 권력 분산을 잘하면 저는 국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까 이제 그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 예. 검찰의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뭐냐면 검찰 권력의 비대화랄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감하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죽은 권력이든 살은 권력이든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그 수사할 수 있는 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고 예.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인권 침해적 수사, 그게 아까 예를 들어드린 뭐 구속영장 또 압수수색 영장 남발하고 뭐 별건 수사하고 예. 피해 사실 막 유포하고 자의적 기소권 같은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 자살하는 사람 예. 계속 예. 나오게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정부 여당이 그 내놓은 개혁안에는 그런 개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 빼는 거, 예. 권력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이것만 들어있으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 의원님, 지금 저희 시간은 다 돼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두 예.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논의하셔가지고 충분히 접점도 찾을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화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